100일 안에 될 가능성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매크로의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파죽지세로 상승하며 100K를 다시 한번 돌파 후 안착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전 세계 최대의 금융 언론인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적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는 암호화폐를 국가 우선순위로 지정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업계 모두 비트코인 비축 로비에 총력전을 하면서 실제로 크립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AI와 암호화폐 차르인 데이비드 sak스에게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했고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국가적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새로 매집해서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라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데이비드 sak스에게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비트코인 최대 15배까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내각에 지금 보고서를 계속 내면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브레튼 우즈 3.0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 내각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 금융의 질서를 만드는 기반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기관들과 암호화폐 핵심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하기를 촉구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통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또한 여러 국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또한 각국이 돈을 찍어내서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러한 시동을 걸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서 미국이 비트코인 비축한다는데 다른 나라들이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경제 큰형님인 미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면서 떠올랐던 베팅 플랫폼 홀리마켓에도 2025년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법안으로 승인할 확률이 무려 61%까지 상승했습니다. 실제 월 초만 해도 시장이 흔들리고 주저앉으니까 비축 법안으로 올해 승인할 가능성이 37%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61%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무려 트럼프 취임 후에 100일 안에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승인할 확률 또한 42%까지 급증하면서 어쨌든 올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승인하는 것은 10명 중에 6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100일 안에 될 가능성도 43%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수요가 시장에 작용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또한 금보다 비트코인이다 하면서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큰 자산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부의 보호수단으로 강력한 잠재력을 지녔다.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불안, 인플레이션 불안 그리고 어마어마한 미국 부채의 위기 속에서 그런 리스크들을 해지할 수 있는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으로서 금에 필적하며 나아가 그 이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부추기는 어마어마한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고 블랙록의 CEO뿐만이 아니라 블랙록의 CIO인 사마라 호엔 같은 경우도 트럼프 취임으로 2025년은 비트코인 원년이 될 거다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내용의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FIT 21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채택 그리고 새로운 비트코인의 패러다임이 될 해가 바로 트럼프가 취임하는 2025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크로름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의 대표 증시인 나스닥 선물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기술주들보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최고의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실제 비트코인의 회복력이 우리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 리플 XRP의 어마어마한 고래들의 활동과 고래들의 축적이 이어지면서 리플이 역사적인 고점인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고, 리플이 2018년 찍어줬던 최고점을 최근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서 7년 만에 리플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제부터 리플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리플 상단에는 시체들이 없다. 리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시체들, 리플 홀더들이 촘촘히 물려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해준 만큼 2025년 리플의 도약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줬고, 지금 월봉 RSI도 너무나 과열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든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러한 수요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더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지금 소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 1위가 리플 XRP, 그리고 2위에는 라이트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다. 왜 근데 1위는 리플인 거 인정하겠는데 2위에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올까? 그 이유는 최근 나스닥이 SEC의 카나리아의 라이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위한 19B4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라이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실제 블룸버그의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라이트코인 ETF는 이제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2025년 최초의 알트코인 ETF가 출시될 예정이며 라이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에릭 발추나스까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등했고, 라이트코인 대형 고래들까지 어마어마한 축적을 가져간 모습도 우리가 라이트코인도 준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앞으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초대형 거인들이 만든 기관대상 암호화폐 거래소인 EDXM 같은 경우도 EDSM의 백커들 누구 있습니까? 시타델, 피델리치, 버추, 세콰이어, 판테라 등등 이런 월가의 초대형 기관들이 만든 기관 전용 크립토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기관 상대로 허가한 코인이 3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 2가지를 제외한 유일한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월가가 인정한 라이트코인, 월가의 까다로운 대형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크립토 기관 대상 거래소에 라이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에릭 발추나스가 말한 대로 우리가 모두가 예상했던 솔라나 리플이 아니라 라이트코인이 이더리움을 이을 올해 첫 알트코인 현물 ETF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은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리플이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고 라이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감에 따라 결국에는 어떤 흐름인 겁니까?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는 비트코인에 좋은 것은 알트코인에도 좋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과거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도 결국에 큰형님을 따라서 큰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캐처님 2025년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혼자만 질주할 거고 알트코인은 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타이탄 오브 크립토 또한 과거에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알트 시즌이 도래했었고, 언제나 주봉상 200주 이동평균선을 100주 이동평균선이 상단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 알트코인의 어마어마한 랠리가 시작됐다. 지금도 딱 어떤 자리입니까? 200주 이동평균선을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로 돌파하려는 움직임, 여기서 확실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알트 시즌도 저는 분명히 25년 사이클에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허브인 스위스의 국영은행인 포스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영은행까지 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했겠습니까? 이더리움은 알트의 왕이고 결국에 이들도 아는 겁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크립토 시장 전반적인 호황이 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들까지 이런 국영은행들까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시대적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번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려고 수면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매크로 데이터들도 다시금 비트코인에 웃어주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경제입니다.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미국이 어제 발표됐던 근원 소매 판매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조금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우려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미국의 고용은 강하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강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PI나 이런 물가 데이터를
데이터를 볼 때는 단발적인 데이터의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되고 추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CPI 데이터 내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실제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는 CPI에서 무려 36%라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주거 시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CPI의 주거 YOY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주거비가 고점 피크를 찍고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거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렌트 시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거비와 임대 시장도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 미국 CPI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의 항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재점화되고, 과거에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건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던 상황. 하지만 현재는 지금 공급망도 다시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미국의 물가를 가장 크게 자극하는 주거비도 안정화되고 있는 큰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우려하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루어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E 페드워치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만 해도 올해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라고 컨센서스가 흘러갔지만, 최근 여러 물가 데이터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고, 올해 연준의 점도표대로 2회 인하해주는 흐름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월러 이사 또한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해줄 가능성 크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더 과열되지 않고 지금의 현재 수준을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3월에 예상보다 일찍 인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이런 친화적인 발언을 해준 것도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매크로 시장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준다라고 하면 2025년도 과거와 다를 것 없이 어마어마한 강세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체크해보면, 코인베이스의 기관들이 활용하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유입을 체크해보면 최근 어마어마한 유입이 트럼프의 취임 전에 들어왔다. 이 얘기는 기관들과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축적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비트코인 축적 트렌드의 히트맵 같은 경우도 100개에서 1000개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마어마한 축적을 최근 1월 이후 한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트럼프가 취임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핵심 기준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강세 랠리에 대한 연료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이 큰 랠리를 보여줄 때는 이런 식으로 펀딩 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이게 엄청난 수요로 작용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지난 9월부터 10월도 마찬가지로 펀딩 레이트가 바닥을 찍고 올라주는 그 지점, 지금도 마찬가지로 펀딩 레이트가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적극적인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에 대한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지금 좋은 흐름을 따라서 충분히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 펀더멘탈의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성장 같은 경우도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거렸지만 다시금 살짝 고개를 들어주면서 네트워크도 회복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유동성 흐름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을 찍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잘 지지해주면서 이 구간, 물론 유동성이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줍줍한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유동성 지수가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면 큰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좋은 기회가 현재의 시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크립토 개별 시장의 유동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바로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시총 흐름입니다. 테더의 시총 흐름 또한 최근 3주 동안 연달아 음봉을 보이면서 크립토 개별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봉상으로 2주 동안 횡보 소강 상태를 보여줬고, 충분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테더의 시총이 회복되면서 양봉을 그려주고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준다. 충분히 지금의 강력한 비트코인 추세를 유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술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단기 하방 트렌드 라인을 지금 확실하게 돌파 후 안착을 해줬고, 중요한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K 위를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물량을 소화해주고 지금 102K까지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인 102.5K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구간까지 확실하게 돌파와 안착해준다면 역사적인 신고점인 108K를 다시 한번 똑똑똑 문을 두드려줄 수 있고 이때 시점이 되면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깜짝 크립토 행정명령, 친화적인 행정명령을 해준다라고 하면 108K를 돌파하는 것도 저는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체크해보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은 개미들이 시장을 다 떠나고 욕하고 던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풀 매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매집과 함께 비트코인을 100K까지 가격을 끌어올렸고 현재는 지금 상단에도 이렇다 할 강력한 매도벽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장 큰 고래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수요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매물대도 소화해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이클 관점으로 볼 때 비트코인의 자신감, 신뢰도 온체인 같은 경우에 과거 사이클 탑을 찍었던 최고점에 비해서 아직 비트코인의 신뢰 지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과거의 데이터 구간에 돌입하려면 아직도 갭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사이클의 60%, 70% 왔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가 기다릴 수 있고 그 30%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불을 태워주는 이 랠리가 가장 큰 랠리와 함께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는 그 시기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은 23년 바닥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좋은 기회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캐쳐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단기 차트 분석하면서 폭락 나올 거다, 시즌 종료다,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런 것들에 휘둘릴 시간에 비트코인의 본질이 뭐고 올해 2025년부터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높으신 분들, 미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본다면 이대로 단기 조정 나오고 시즌이 종료가 될지 더 크게 확장될지는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 연봉이 언제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이 바로 연봉 세 번째 양봉을 그려주는 해가 바로 2025년이라는 거. 해봐야 지금 7% 상승했습니다. 근데 과거 5,800%, 1,300%, 59% 이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파야 됩니다. 진정한 부의 퀀텀 점프. 이번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어떻게 잘 버티면서 잘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계층 이동이 결정되는 것이 2025년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